안녕하세요. 모닝쇼 김은별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오늘 고점에서 부담을 느꼈을까요?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금 최근에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인해서 시장이 큰 폭의 상승세를 기록해왔었고 사실 오늘 장중만 하더라도 뉴욕 증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장마감을 약 1시간 정도 앞둔 시점에서 시장이 무너지기 시작했고 결국에는 급락세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는데요. 일단은 과매수였던 시장이 조정을 좀 받았다는 그런 글로벌 IB들의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이 시점에서는 그러면 시장의 펀더멘털이 흔들리고 있는 것일지 그동안 이 금리 인하 기대감 속에 나왔던 경계론에 조금 더 목소리를 기울여야 할까요? 아니면 추가적으로 상승 랠리를 이어갈 수 있다는 그런 긍정적인 목소리를 들어봐야 할지 이 전략들 사이에서도 오늘 모닝쇼에서 함께 방향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먼저 간밤에 있었던 소식들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뉴욕 증시 살펴보시면요. 첫 번째 소식으로는 경제지표 보겠습니다. 미국의 소비자 신뢰지수가 2달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이 컨퍼런스 보드의 집계에 따르면 12월 미국의 소비자 신뢰지수는 110.7포인트를 기록했는데요. 전달의 수정치인 101포인트에서 큰 폭으로 증가한 수치고 시장의 예상치가 104.5포인트였기 때문에 이보다도 더 높은 수치가 나왔다고 분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앞서 7월부터 10월까지 3개월 연속 하락세를 좀 기록해왔던 소비자 신뢰지수였는데요. 그렇지만 이 11월 들어서 상승세를 돌아서는 모습이었고 12월까지 다시 한번 위쪽으로 꺾이는 흐름들이 함께 기록됐다는 분석을 보이고 있습니다. 12월 기대지수도 85.6으로 전달 대비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요. 11월의 수치가 77.4였고 여기서는 기준선을 80으로 보셔야겠습니다. 그래서 기대지수가 80을 밑돌 경우에는 1년 안에 침체가 올 수 있다라는 목소리가 커지는데요. 하지만 이번 지수에서는 80을 넘겼기 때문에 소비자들도 더욱더 낙관적인 전망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점들을 함께 알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12월 현재 여건 지수는 148.5로 11월에 이 138.2 대비 10포인트 이상이 상승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기대지수는 소득과 비즈니스, 고용 상황에 대한 단기 전망들을 보여주고 현재 여건 지수는 현재의 비즈니스와 고용 상황에 대한 소비자들의 평가를 함께 반영하고 있다는 점 지표 보실 때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나 피터슨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이번 달 개선된 흐름은 현재 경제 여건에 대해서 더 낙관적인 전망들을 반영하고 있다라고 분석했는데요. 향후 6개월에 대해서도 지금 덜 비관적으로 바뀌게 됐다면서 여러 가지 그럼 소비자들의 이런 신뢰지수 역시나 상승하게 되면서 앞으로는 낙관적인 변화를 조금 더 관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 살펴보시죠. 여는 총재들의 발언도 역시나 지속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패트릭 하커 필라델피아 여는 총재가 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에 여전히 반대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임박하지는 않았지만 단기 차입 비용을 낮추는 데는 열려있다라는 점을 함께 했는데요. 패트릭 하커 총재는 이번에 한 라디오에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여기서 살펴보시면 나는 한동안 금리를 현재 위치에서 유지하자면서 우리는 더 이상 금리를 인상할 필요가 없다라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일단 그는 금리를 낮추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그렇지만 너무 빨리 할 필요도 없고 당장 할 필요도 없고 이 시간이 조금 걸릴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이전에 있었던 여는 총재들의 발언보다는 훨씬 더 이 파월 의장의 발언처럼 좀 비둘기파적이었다는 해석을 함께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금리 인하에 대한 언급들을 직접적으로 하게 되면서 여는 쪽의 기조를 함께 인정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하커 총재는 경기 침체를 피하고 인플레이션이 2%로 회복되며 고용시장은 심하게 손상되지 않는 경제 연착륙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는 실업률이 완만하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기업들이 근로자를 찾는 데는 더 나은 환경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작업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면서 그래도 우리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 시작했고 상황이 좋아지고 있다는 점에 조금 더 포인트를 뒀다는 점 함께 살펴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경제지표와 여는 총재들의 발언 체크해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한 기업의 실적도 함께 보겠습니다. 네, 사실 오늘 많은 이런 종목들이 흔들리는 모습이었고 결국에는 하락으로 거래를 마치기는 했었는데요. 이전에 상승장에서부터 계속 하락세를 보였던 종목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보시다시피 페덱스인데요. 페덱스의 경우에 이 시간 전 그러니까 이 비포마켓에서도 역시나 급락세를 기록하는 흐름이었습니다. 부진한 실적이 나왔는데요. 매출 자체가 전년 동기 대비 222억 달러로 집계가 됐었는데 월가의 컨센서스를 큰 폭으로 밑돌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2분기 조정순이익도 주당 3.99달러를 예상했는데 올해보다는 개선된 수치지만 그래도 월가의 기대치에 못 미쳤다는 점에서 상당히 좋지 않은 모습들이 나타났는데요. 일단 CEO의 멘트를 보시면 소비자들은 소비 패턴이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돌아갔지만 글로벌 산업 생산의 둔화와 경기 둔화로 인해서 신중해진 기업들의 이 해운 수요가 타격을 입었다고 함께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 회계연도의 매출이 낮은 한 자릿수대로 감소할 것이라는 점까지 보이게 되면서 결국에는 이렇게 페덱스의 주가에서도 급락하는 모습이었는데요. 12%가량의 급락세로 246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쳤고 장중 내내 부진했다는 점이 이 차트를 통해서 함께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페덱스의 실적이 중요한 이유는 결국에 전 세계 소포를 배송하는 만큼 실제로 경제 건전성 지표로 해석되기도 된다는 점 함께 보셔야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지수 하락에도 일부 이런 페덱스의 실적이 반영됐다는 분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간밤에 있었던 소식들 3가지 함께 분석해드렸는데요. 본격적으로 시장에 대한 마감 특징들 함께 들어보겠습니다.